네,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판결, 시장이 숨죽이고 기다렸던 그 판결이 또 유보됐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비트코인 98,000달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96,000달러를 찍고 반등을 해서 지금은 9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소화했다라는 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비라고 할 수 있는데 밖에서는 확실성을 못 얻고 있는데 시장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크립토 업계 안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미국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크립토의 규제 명확성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초당적인 협의를 거쳤는데 업계와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업계의 거물 2명이 정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찬성,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반대, 같은 업계, 같은 규제 명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 속에 XRP 홀더들이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법안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Clarity, 풀네임은 Crypto Legislation Advancing Responsible Investment and Transparency for the Year 입니다. 이름부터 명확성을, 이 Clari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토큰이 증권인가 상품인가? 단순한 질문 같은데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미국 크립토 시장을 5년 넘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SEC는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증권이면 SEC 관할에 해당합니다. 등록 의무가 생기고 공시 의무가 생기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CFT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합니다. 상품이면 CFTC 관할이고 규제 체계가 다릅니다. 물론 의무사항도 다릅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SEC 기준에 맞추면 CFTC가 뭐라고 하고 CFTC 기준에 맞추면 SEC가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리플이 4년 넘게 SEC와 싸운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단순한 질문에 4년 넘게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소송 자체는 일단 일단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런 혼란을 정리하겠다라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탈중앙화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으면 상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으면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준이 법으로 명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SEC가 우리가 보기엔 이건 증권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관할권을 정리합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가 관할을 하는데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CFTC가 관할을 합니다.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중 규제 혼란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기업들은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소와 발행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토큰 발행자는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 거래소는 어떤 보호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개월 동안 초당적인 협의를 거쳤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업계의 의견도 물론 반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모두에게 좋은 법안 같은데 혼란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명확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코인베이스는 반대를 하는 걸까?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현지 시간으로 1월 14일 X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뒤늦었지만 시장에 작동 가능한 규제 틀을 제공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뒤늦었다. 이 표현에 이 4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2020년 12월부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정말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혐의는 미등록 증권 판매, XRP가 증권이라는 겁니다. 리플은 아니라고 맞섰고 법정 싸움이 무려 4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4년 넘게 리플은 법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 4년 동안 정말이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XRP는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코인베이스도 XRP를 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손을 뗐고 소송 중인 코인에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식됐습니다. 리플은 그래서 사업을 미국 밖으로 옮겨야 했고 두바이, 싱가포르, 런던 이렇게 미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규제가 미국에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률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싸움에 2억 달러 이상 썼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화로 치면 2,7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리플과 나는 명확성이 혼란보다 낫다라는 점을 직접 경험했다. 직접 경험했다. 이론이 아니라 4년 동안 몸빵으로 직접 겪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토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더 이상 SEC가 이건 증권이다라고 덤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니까 소송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들이 수정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완벽한 법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틀이 생기면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논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4년을 싸워본 사람의 결론인 겁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반대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일부 디지털 자산과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규제 명확성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코인베이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나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 수백 개 토큰을 취급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밈코인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토큰을 다룹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이건 증권인가 상품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은 증권법에 따라 취급해야 하고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그렇게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XRP 하나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수백 개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안이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을 세세하게 규정할수록 사업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토큰을 상장하려면 규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들은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이들은 미국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차하면 코인베이스만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우려는 이겁니다. 명확성은 좋다. 하지만 명확성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규제가 들어오면 미국의 크립토 산업은 죽는다. 규제가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크립토 기업들이 떠났던 그런 전례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선명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동시에 과도해지면 기업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명확하지만 가혹한 규제 대
불명확하지만 느슨한 규제, 어떤 게 나을까? 이게 또 답이 정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같은 법안인데 왜 입장이 다를까? 답은 간단합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두 회사의 사업 구조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리플은 토큰 발행자입니다. XRP라는 토큰을 만들었고 이 토큰을 활용한 결제 솔루션을 금융기관에다가 팝니다. 핵심 자산은 XRP 하나입니다. XRP가 잘 되면 리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XRP가 막히면 리플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하나의 토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리플의 사업 전체가 안정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만 명확해지면 됩니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입니다. 남들이 만든 토큰을 사고 팔게 해주는 플랫폼이고, 그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치코인, 민코인 등등 수백 개 토큰을 취급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수익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토큰이 많이 거래될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이 수백 개의 토큰 각각에 대해서 이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은 증권법에 따라서 취급을 해야 하고, 상품으로 분류된 토큰은 상품법에 따라서 취급을 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리플은 XRP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코인베이스는 수백 개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규모의 차이이고 복잡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위생검사 기준이 명확해지면 좋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수백 개의 식당이 입점해 있습니다. 위생검사 기준이 명확해지면 수백 개 식당 전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일이 수백 배로 늘어납니다. 기준을 못 맞추는 식당은 내보내야 하고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생검사 기준 명확화인데 식당 사장과 푸드코트 사장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규제 경험의 차이 꼽을 수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 4년 넘게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걸었고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 리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XRP는 상품이고 그렇게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4년 동안 리플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XRP는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고 기관 투자자들도 떠났습니다. 사업을 해외로 돌려야 했고 법률 비용으로 2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불확실성의 비용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차라리 규제가 명확한 게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규제가 있으면 적어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만 맞추면 되고 기준 없이 싸우는 것보다 기준이 있는 게 100배 낫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의 경험은 다릅니다. 물론 SEC의 조사를 받았고 소송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리플처럼 4년 동안 존폐 위기에 몰린 적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했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대 대기업입니다. 규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비력도 있고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현상 유지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명확하지만 불명확한 만큼 움직일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토큰을 상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해지면 어떻게 될까? 움직임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법에 맞춰야 하고 그렇게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명확하지만 자유로운 지금과 명확하지만 제한되는 미래, 코인베이스는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불확실성의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고 그래서 명확성이 답이다. 코인베이스는 명확성이 곧 규제 강화다.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불리하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서 있는 곳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이 규제 명확성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미래가 다른 겁니다. 토큰 발행자에게 명확성은 리스크 감소인데 거래소에게 명확성은 비용 증가입니다. 같은 법안, 다른 계산, 그렇게 다른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 홀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클래리티 법안 통과는 당연히 XRP의 호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XRP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내용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큰 분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XRP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상원 통과,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플레이어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로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법안 통과 이꼴 XRP 급등, 이걸 기대하기는 이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입장 차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산업 내부의 구조적 이해 충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에 가깝습니다. 규제 명확성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명확성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해방이고 누군가에게는 족쇄입니다. 리플에게 명확성은 4년 전쟁의 종결입니다. 코인베이스에게 명확성은 새로운 부담의 시작입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쪽이 없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이 대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 이 규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좋은지 또 누구에게 나쁜지를 봐야 하고 그래야 진짜 방향성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XRP 홀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객관적으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는 XRP에 긍정적이다라는 거 앞서 짚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관 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미국 시장 접근성이 더 개선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찬성한다는 것은 리플이 이 법안을 XRP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4년 동안 SEC와 싸운 그런 경험을 겪은 리플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꼴 XRP 즉시 상승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입법 과정은 길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원, 하원, 대통령 서명까지 각 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짚어본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입장 차이,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크립토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 속에서 XRP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명확성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느냐,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리플은 그 싸움에서 찬성 쪽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